앞에 보신 것처럼 오늘 그 비대위원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의결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권성동 비대위원이 모두 발언 공개적으로 한 것처럼 비슷한 취지인데요. 오늘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째 하나는 그 지금 현재 있는 비대위는 법적 논란과 관계없이 일단은 당에 책임을 지는 그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지 하여튼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이 회의를 진행을 한다. 그리고 추석 전까지 새 비대위를 출범시킬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안에서 논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지금 비상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 당원 당규상 당 대표가 있어야만 불가피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대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만장일치로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서 새 비대위가 출범할 때까지 비대위를 꾸려나간다라는 거를 안에서 저희끼리 합의를 했고요. 이게 뭐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비대위를 누군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서 논의를 했고요. 그 사무국에서 향후 당원 당규 개정 절차 그리고 새 비대위 구성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하면은 아무리 빨리 당겨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고 상임 전국이 한 두어 번가량 그 다음에 전국이도 두어 번가량이 진행돼야 이 전체 절차가 마무리된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안에서 논의한 거는 대충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로 집약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원들에 대한 전국이 나중에 비대위원장 의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건 다시 죄송해요.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원들에 대한 추가 가처분 신청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가 안 됐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일단 저희 당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위가 그 법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의결하거나 심의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하더라도 누군가는 어떤 그룹에서는 의사결정을 해갖고 지금 당장 필요한 이 위기 상황을 넘길 만한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저희 규정상 전국 상임위에 당원 개정안을 넘겨주거나 혹은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거나 하는 거는 당대표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당원상. 그래서 저희가 당대표 요 논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불가피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안에서 의견을 모았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네. 비대위원 전체 사퇴 없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비대위원 전원이 사퇴를 하면 당이 아무런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비상 상황을 이끌어갈 만한 주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새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지 불가피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활동을 한다라고 오늘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양금희 대변인하고 저도 계시지만 우리 여기서 우리도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만두면 브리핑 누가 할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 점은 불가피한 상황을 좀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분도 사퇴 없이 전체 그대로 현재는 그대로 가야죠. 예.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말씀하세요. 아까 이제 그 전국 상임이랑 상임위를 뭐 두 번씩 네.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절차 단계 대강 들은 건 이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드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전국 상임위를 소집을 해서 당원 개정안 심의와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전국위를 소집을 해서 이거를 의결해야 돼요. 의결하고 이에 따라서 효력이 발생하고 다시 전국상임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고
이 선임한 건을 전국위를 다시 소집해서 다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대위 출범할 때는 원포인트로 같은 날에 이걸 두 번 하셔서 지금 당헌당규 개정안이 있잖아요. 상임 전국위.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비대위원장만 설출을 했던 건이고 지금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 규정에 따라서 비대위원장을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씩 해야 네. 그리고 의원총회도 언급을 하셨어요. 의원총회는 오늘 지금 그 법률지원단하고 사무처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향후 절차, 그 다음에 당헌당규에 개정해야 되는 상세 내용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대로 내일이라도 의총은 소집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그럼 의총은 없어요. 오늘은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거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운영, 해산 이런 내용들이 아마 주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엄태영 의원님 말고는 아무도 비대위 엄태영 의원님도 개인적으로 아마 그게 취재 과정에서 말씀이 나온 거고 오늘 엄태영 의원님도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셨고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대책위원 전원이 이 사태가 수습이 돼서 새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지는 의견들을 모아서 같이 중지를 모으는 그런 역할을 끝까지 하시기로 다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그렇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되는 거고 저희가 향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전국위 그 다음에 전국위 이렇게 될 때는 당대표가 소집 그 다음에 공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애매해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소집은 의장님하고 공고 개정안의 개정, 작성. 예, 아니 공고를 당대표 공고를 당대표가 해야 됩니다. 아침에 하태경 의원이 의총에서 나온 결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고 그리고 의총에서 결정된 내용이 비민주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전체 의원 120명 가량인데 의총에서 결의하는 과정에서는 한 40명의 동의만 얻어서 결의안이 채택이 된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일단 하태경 의원님은 의총이 끝난 다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의 안정, 그 다음에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 그 다음에 조속한 새로운 체제, 그리고 당의 충정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불가피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 딜레마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님도 의총에 참석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의총의 결과에 대해서 중간에 자의적인 상황상 떠나셨던 분들까지도 이미 시작하면서 위임을 해서 진행이 됐던 거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 의원님 말씀은 당의원 충정이라고는 이해는 합니다만 그때 당시 불가피했던 점을 그렇다면은 의총을 거기서 중단하고 다시 열 수는 없는 문제였잖아요.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마지막 의총 결의문이 채택될 때 참석위원은 86명이라고 양 대변인 말씀 주시네요. 네네. 또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하나만 예. 그 비대위원 임명까지 다 추석 연휴 전이 목표인가요? 그렇죠. 모든 절차가 추석 전에 다 끝나도록. 지금 8월 말이니까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굉장히 물리적으로 촉박합니다만 최대한 당겨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비대위원 구성 전원 다 바뀌는 건가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알죠. 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세요.